네, 이항영의 월가이드입니다. 이항영 위원은 이제 한국에서 직접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미증시를 뜨겁게 장식한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영 위원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오늘의 인사이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경제가 진짜 강하다. 자, 아마도 이번 주 28일 미국의 4분기 GDP 확정치 나오는 것도 주목되고요. 뉴욕 증시만 보면 또 한 번 실감이 납니다. 자, S&P 500 지수로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들어서만 20번의 사상 최고가를 나타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는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내렸거나 나스닥은 여전히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월가의 분위기도 좀 들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 경제가 진짜 강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주식시장의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는 것에 아주 쉽게 우리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요. 지난 주말에는 약간의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은요. 주간 단위를 보면 2에서 3%씩 올라갔고요. 연초 대비로 보면 S&P 500과 나스닥은 10% 가까이, 다우지수도 5%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올해 들어서 벌써 20번이나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니 진짜 대단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많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도대체 왜 이렇게 강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없다 그러면 너무 올랐으니까 일단 팔고 보자, 팔았다가 다시 사자, 이런 생각이 강하게 우리가 욕심이 생기는 법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요, 의외로요, 지난주 FOMC에서 이미 저는 간단하게 답을 보여줬다고 보고 있는데요. 뭘 알 수 있냐면요, 이 FOMC에서 2024년 그리고 2025년 내년이죠, 그리고 2026년 2년 후에 총 3년간의 GDP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했다는 것을 보시면, 야, 정말 미국 주식이 강한 것은 결국 GDP가 상승하고, GDP가 상승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에도 다 모아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그림도 보셨겠지만 2024년에는요 1.4% 전망이 작년 12월의 전망이었는데요. 지난주에 발표한 걸 보면 2.1%로 상향시켰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린 겁니다. 내년치도 1.8에서 2.0으로 상향시켰고요. 2026년치도 플러스 1.9%에서 2.0%로 상향시켰습니다. 결국 경제가 성장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주시장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저희가 FOMC 결정 난 다음에도 바로 다 설명 다 들으셨지만, 세 번의 금리 인하 방침이 유지된 거죠. 점도표를 통해서 확인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보면 안도 랠리가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가장 우리가 좁혀서 보면 미국 기업들의 이익입니다. 이익의 증가폭이죠. S&P 500의 이익의 증가폭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요, 작년에는 이익 증가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0.4%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전망치가 10.8%가 이익이 증가하는데요. 내년 전망은 13.3%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전망의 상향치가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기업 밸류업의 핵심은 주주나 친화 정치라고 아실 것 같은데요. 자사주 매입 규모가요, 금년, 내년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13% 늘어날 것으로 일단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요, 오히려 이 부분이 16%로 전망치가 더욱더 확대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주주 친화도 좋고 이익 증가도 좋고 이러니까 주시장은 어찌 보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요,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정확히 보면 20.9배, 한 21배에 달합니다. 5년 평균이 19.0배였던 걸 생각하면 상당히 지금 PR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은 커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 물론 단기적인 요인이 되겠지만, 저희가 전주에는 미국에서의 소위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또 대폭 늘어났다고 얘기했는데요. 지난주에 보면 오히려 또 좀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단기적인 수급에 의한 변화 요인도 있겠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릴 이럴 때는 무리한 매매, 이건 무조건 올인하거나 아니면 종목을 선정해서 레버리지를 이런 것보다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정확하죠. 적립식 분할 매수로 장기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아주 기본에 충실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대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거품이라면 한 번쯤 팔고 가는 것도 다시 사는 그런 전략을 생각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은 뒷받침되고 있는 FOMC의 결과와 GDP 추정치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적립식 같이 좀 분석들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외신에서 주목하는 헤드라인 3가지도 같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글로브 앤 메일입니다. 잘 나가던 나이키 내년 전망은 나이키가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는데 역시 추정치 가이던스가 좋지 못하네요. 지난주에 룰루레몬도 그렇더니만 나이키도 좀 이러한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새벽 방송에서 나이키 실적을 전해드리면서 뭔가 좀 주가 그 당시에는 주가 좀 올라갔는데 이게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어닝콜이 다 끝나면 어떻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약간의 우려의 말씀드렸는데요. 그 우려의 목소리가 그대로 시장에서 반영된 지난 금요일장의 미국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출과 이익 전부 다 기대 이상 나왔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 매출 이익률이 약간 좀 줄어드는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특히 이제 저조한 가이던스인데요. 2024년 그들의 회계연도 기준을 보면 1% 정도 늘어났는데요. 2025년 이게 이제 현재 진행이 되는 건데요. 상반기에는 오히려 매출 한 자릿수 감소하고 하반기 정도의 반등이 기대된다고 얘기하니까 약간은 실망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신제품의 출시 및 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에어포스 1이라든가 페가수스 런닝 같은 클래식 신발의 공급을 줄이는 걸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과거에 한때 소위 나이키의 영광을 가져왔던 신발 라인업들이 좀 점차 시장에서 쇠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트렌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통 라이벌인 아디다스에게도요. 유행에서 밀리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것이 구글에서 아디다스의 삼바란 라인이 되겠고요. 아래가 아래 까만색으로 내려가는 것이 에어조던 1인데요. 그만큼 트렌드에서도 뭔가 좀 밀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마진이 성장세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인 예를 들어서 호카라든가 데커스 아웃도어죠, 올러닝 이런 것들에 비해서도 마진이 좀 떨어지겠고요. 스케쳐스가 아주 비싼 라인은 아닌데 스케쳐스보다도 마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답답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마 나이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해석과 압도적인 점유율을 여전히 갖고 있지만 아마 나이키에 대한 판단은 아마 시청자들이 주가를 좀 약간 띄워놓고 생각하면 주위에서 수많은 나이키를 신었을 법한 사람들이 요즘은 나이키 외에 다른 브랜드의 어떤 운동화나 러닝화, 운동화를 신고 있는 분들 꽤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미국 신발 시장의 현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아쉽지만 나이키의 회복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 월가의 애널리스트의 이번에 어닝콜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냉혹합니다. 즉 구체적 계획 없이 막연하게 좋아질 거란 얘기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월가가 최소 12곳이나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모습을 결과로 나타날 것 같고요. 특히 알비스 캐피탈은 매수해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나이키의 주가가 주말 사이에 7%나 급락을 했습니다. 조금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좀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생성형 AI의 순수혜자, 바로 웨드워시 증권에서 최고의 종목으로 이 종목을 꼽았습니다. 바로 알파벳인데요. 올해 최고의 종목이다. AI, 생성형 AI의 순수혜주이다. 라면서 목표가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또 구글에 대한 리스크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구글에서 제미나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 또 기대가 나왔지만 또 오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또 어떤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의 어떤 경영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 시각이 많았었는데요. 얼추 주가가 회복을 하면서 지금 사상치 없게 불과 1-2% 추이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가 목표 주가를 160에서 175달러로 올려놨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AI에 대한 우려가 좀 과대평가됐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알파벳이 생성형 AI의 잠재적인 수혜자가 분명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에 대한 어떤 구조적 위험이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소위 검색 생성 경험이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용의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적 자원 이런 것들 정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엔터프라이즈 생성 AI 부분의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 그만큼 노하우가 여전히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에 대비해서 상당히 처져 있고 이 지금 구글은 영원히 못 쫓아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좀 과도한 평가라는 얘기고 구글의 저력이 분명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딥워터 자산관리의 진몬스터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분은 구글과 애플의 잠재적인 거래 지난주에 발표에 있지 않았습니까? 뉴스가 있었는데요. 낙관적으로 이런 전망을 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소식들이 결국 구글 투자가들이 지난 6개월 동안 기다려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인 시각도 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싶네요. 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알파벳을 올해의 최고 종목이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그 선택을 받은 알파벳의 한번 분석들 들어봤습니다. 엔비디아가 3% 올랐고요. 그리고 알파벳이 한 2%의 상승으로 오늘 두 종목이 가장 좀 두드러진 상승 주말 사이에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지속, 매수 의견, 매수 계속 바이바이바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목표가가 굉장히 상향 조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소시에트 제네랄이 S&P 500 지수가 지금 월가의 최고 목표치로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목표지수 최고치는 5,400을 제시한 곳이 한 두 군데 있었는데요. 가뿐하게 뛰어넘는 목표지수를 5,500으로 제시했습니다. 기존 목표치는 4,750이었는데요.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 기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할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S&P 500의 목표치를 상향시키는 그런 이유가 됐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왜냐? 구체적으로 주당 이익의 증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전망치, 즉 작년 말에 발표한 S&P 500의 주당 이익의 전망치가 15% 이익 증가할 것으로 계산했는데 좀 따져보니까 인공지능 때문에 기업의 효율성이 더 좋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익 증가율이 15%가 아니라 18%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전적으로 다른 주식이 아니라 나스닥 100, 즉 대형 IT 주식에 집중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성장주가 여전히 시장 이끌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3분기 정도에는 너무나 주가가 올라가 인해서 약간은 주춤거릴 수 있다라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까지 하고 하반기에는 일시적인 조정 가능성 대비. 그러나 결국 연말에는 주가가 지금의 기존의 지금보다도 15에서 20%의 상승 여력 있는 5,500까지 갈 수 있다는 목표 지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5,000 이하를 제시하고 있는 증권사도 4군데 정도가 아직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3분기에 잠시 이제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상반기에는 계속 랠리를 향해 가고 결국에는 연말에는 상향 조정되는 S&P 500 지수의 상하반기에 좀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좀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